임철입니다. 앞으로 영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기 직전에 비포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운동 시작한 지 이틀째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근육관과 근육의 원리, 인간과 근육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근육관은 가장 이렇게 잠재 능력으로 유전적으로 근육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남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바라보는 근육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요중 요고 여대생들, 기타 공무원이나 이 수험생들, 이분들에게 한때 제가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근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가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팔이 두꺼운 걸 이해할 수가 없다. 팔이 두꺼우면 멍청해 보인다. 왜 두껍게 만드는가? 근육이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의식은 잘못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라든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자기 의식과 관계없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력은 세 가지, 인간의 의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 두 번째는 잠재의식, 세 번째는 무의식입니다. 의식에서 바라보는 그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물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대의 여성분들은 남자를 바라볼 때 좋은 유전자 획득과 그 유전자를 후손에 물려주는 이런 잠재적인 어떤 유전의 그런 본능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능력, 생존 능력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때 운동을 좀 심플하게 해야 되겠구나, 체력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빌딩은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아니고 애초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근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애는 근육을 좋아하고 덩치가 그걸 좋아해서 옆에서 같이 다니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 이런 차원에서 일반인의 근육, 식사, 이에 맞는 운동으로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관점을 전향을 했었습니다. 근육 형성의 원리, 근육은 이게 정말 지방 요요는 지방이 다시 쌓이는, 지방이 자꾸 커지는 요요고, 근육 요요는 지방이 만들었는데 커졌는데 사라지는 게 근육의 요요입니다. 근육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 생각이긴 한데, 인류는 그동안 먹을 것이 부족해서 기근이나 아니면 전쟁, 어떤 이런 상황들, 전염병, 여러 상황들 때문에 굶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가장 큰 관점이 기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기근에서 해방돼 가지고 지방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지방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50년, 60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근육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몸에 형성되게 유전적으로 전례적으로 그렇게 정보로 취합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근육 형성과 폐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할 만큼만 근육을 만들고 안 쓰면 바로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그 좀 약간 유지하는데 기근에 좀 약하다 이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열량이 높고 단백질에 비해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잉여 혹시 뭐 먹을 게 있으면 바로 지방으로 축적해 놨을 때 생존 능력이 높습니다. 굶을 때 지방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잘 형성이 되고 잘 커지고 근육은 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끔 가보면 옛날에 운동을 해가지고 몸 좋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잠시 잠깐 안 보다가 만났을 때 깜짝 놀란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유산소가 더 효과적인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근육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면 유산소를 해가지고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없앴을 때 오히려 몸도 체형이 잡히고 근육도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산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근육 운동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투자해서 원래는 복싱, 권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권투가 여기서 거리도 멀고 좀 그런 점도 있고 아직 좀 이렇게 관절이나 뭐 이쪽이 척추 이쪽이 약간 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바디빌딩, 헬스, 웨이트, 바디빌딩은 아니고 웨이트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좀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특히 웨이트장이 집 앞에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갑자기 웨이트로 확 쏠리게 됐습니다. 그 보면은 일반인들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크지도 않지만 쉽게 잘 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상 회복이라든가 뭐 유지 이런 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술 먹고 다녀도 술 먹고 운동해도 그게 그거고 안 먹어도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심하게 해도 그게 그거고 좀 안 해도 그게 그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운동보다는 유산소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유산소를 해가지고 허리를 딱 쪄주고 체중을 거의 한 10몇 킬로만 쫙 빼주면은 그래도 지방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지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8, 20 이 정도 한계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 안 하면 110kg, 그 다음에 운동 조금 하면 104kg, 그리고 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96kg 이 정도인데 96kg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체중을 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과 그 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 눈에도 보기에 괜찮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옛날에 그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고등학교 1년 선배가 처음 본 분인데 계속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막 만져보는 겁니다. 이게 팔, 가슴 계속 자리 떴다가 또 다시 오고 자주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이거 좀 보기 괜찮은 모양이구나, 이 정도 이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보통 한 104kg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예전에는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 계신 뭐 아저씨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그때 104kg이기 때문에 물어본 게 씨름 선수냐? 아닙니다. 그럼 유도 선수냐? 아닙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럼 무슨 운동 하냐고? 운동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처럼 이 관점을 잘 잡고
잡고 운동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이 안 느는 것도 문제, 안 느는 것. 저 같은 경우도 살이 안 쪄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60kg대 후반 뭐 이 정도 71, 2kg 이렇게 가기도 힘들 정도로 몸은 이렇게 보면은 좋다 했었는데 체중이 늘지 않았습니다. 네, 체중이 언제 늘었느냐? 물론 유산소 계통의 운동을 했었죠. 유산소. 예, 바디빌딩 이런 건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 근육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10kg가 찌게 된 이유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딱 중단했을 때 살이 찌기 시작해가지고 84kg 딱 쪘을 때 굉장히 이게 좀 좋았습니다. 이게 보기에 좀 뭐라 하죠? 근육이 밝게 보인다, 투명해 보인다. 그때는 물론 나이도 더 어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듯이 이 살이 찌려면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게 먹는다고 살이 찐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살찌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근육과 이렇게 살을 좀 쪄야, 지방을 쪄야, 찐 다음에 이렇게 깎아야 좀 그게 좀 윤곽을 드러내면서 좀 또 땀으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앞전에 했던 얘기들, 저희 이 앞전 동영상에서 오해가 있었던 뭐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지방이 부족하면, 이 얘기가 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이 너무 빼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복부 내장 지방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하면은 내장 지방들이 혈관에 이렇게 혈관 혈액 속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모도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내장 지방은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뭐 좀 근력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복부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복부 근처 피하 지방, 배,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줍니다.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외에 이제 피하 지방들은 잘 안 빠지는데, 거기서 이제 피하 지방을 더 빼버렸을 때,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걸 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 때 제일 좀 겉으로 관측되는 것이 피부에서 수분과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뭐 왕자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보면은 바디빌딩 선수들도 보면은 정말 몸이 좋아갖고 대회에 나갔을 때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평소에 보면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평소에 보면은 바디빌딩 선수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몸, 아주 목도 작고 굵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런 점들을 아시고, 일반인들이 오히려 보면 항상 일정 패턴을 유지하고 보기에 괜찮은 형성을 이렇게 좀 덜 힘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을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몸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몸에 스트레스를 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운동선수나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 좀 더 없는 근육이라든가 하나의 근육보다는 두 개의 근육, 세 개의 근육, 여러 가지로 강해야 된다. 막 전후 좌우 멀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운동을 계속하면 힘이 안 들고 거기서 멈추니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 갖고 다른데 뭐 근육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 힘들고 거기를 또 개발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힘도 안 들고 나중에 그것만 계속 하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대근육이나 아니면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근육 이런 걸 맞춰서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도 근육으로 좀 맞춰주면서 평소에 자기가 잘한 거 섞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벌 트레이닝 막 이런 거는 이 정말 막 그 남보다 빨라야 되는 그 경쟁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인터벌을 뭐 할 필요 있겠습니까? 괜히 힘들게 힘 안 들고 그냥 적당히 지방 소모해주고 체력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좀 균형 맞춰주고, 큰 근육 다 이렇게 몸의 균형 이 정도만 기본으로 하면 그게 좋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경쟁하듯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일단 길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경험과 뭐 운동을 뭐 배우고 느꼈던 점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